얼마 전에 또 조금 인상이 돼가지고 석사 기준 210만 원, 박사 기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라는 학교에서 기초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동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신용재라고 합니다. 탁구 동아리 부장을 했었고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튜터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포생물학 아니면 일반 생물학 같은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수업도 해주고 문제 같은 거 풀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튜터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막 학업과 관련돼서 막 뭘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학업과 관련된 거를 뽑으라면 고려대학교 내에 연구실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 학생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입시할 때 기준으로 해서 4.3 만점에 4.2였습니다. 입시할 때 기준으로 4.5 만점에 3.83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랩 로테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해서 세 군데 랩을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컨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없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 나가지고 제가 일단 관심 있는 연구실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이나 아니면 랩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고 관심 있는 연구실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은 3개의 연구실을 컨택을 해서 교수님과 면담하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전전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고 나면 TO가 이제 연구실별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TO가 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교수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면담 중에 이제 긍정적인 면담이 오가는 연구실이 있어서 그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이랑 사이트를 가장 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뭐 사이트보다도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께서 코리스폰딩 어서로 계시는 그런 논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서치를 해서 봤었고, 특히나 저는 실험 결과도 많이 봤지만 메소드 부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어떤 실험을 하겠다, 주로 어떤 실험을 하겠고 호흡이 어떻겠다라는 거를 상상을 해본 다음에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연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소개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원하는 연구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제 자대 출신의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가신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서 뭐 면접 분위기나 아니면 뭐 입시 난이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때 그 입시를 하는 그 시즌 동안 카이스트에서 인턴을 했어가지고 인턴하면서 사수 형 누나나 아니면 랩의 형 누나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대에서 이제 카이스트 오신 선배님들께 많이 물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많이 찾아봤고, 실제로 저는 카이TV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다양한 연구실에서 연구 경험이 있었고, 분야도 좀 생물 안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다 자기소개서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은 많은데 뭔가 그 양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딱 해서 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대학원을 왜 오고 싶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조미료를 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게 잘 없어서 사실은 학교 내에서 들었던 수업들을 이제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수업 내용 같은 걸 가지고 녹여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대학원에 가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받았던 거 아니면 장학 증서 받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냈었고, 외부에서 또 코로나 이후에 되게 뭘 할까? 특별한 스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콜세라나 아니면 에드엑스처럼 이렇게 외부 강연 소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학교에서는 듣지 못하던 수업들을 좀 듣고 그런 거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서 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인턴했던 담당 교수님께 추천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서류는 거의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 받은 상이 한 학기에 이제 학점을 4.0을 넘기면 주는 최우수 학생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 3번 정도 받아가지고 그것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만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나오지를 않는 느낌이 엄청 들어서, 마침 또 같은 시기에 디지스트 출신 친구 중에 저랑 같이 입시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약속을 짜서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눠서 줌으로 막 모의 면접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준비를 했었고, 혼자서만 준비를 또 할 때는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런 그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보고 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전전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 주로 이루고 있어서 자기소개나 아니면 내가 왜 대학원을 가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기초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방이 4개가 있었는데 각 방마다 30분씩 심층 면접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방에 6명이 같이 돌아가지고 뭔가 호흡이 되게 빨리 돌아갔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거의 끝 마무리를 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끊고 넘어가는 그런 아주 좀 약간 타이트한 분위기였고요. 방마다 주어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칠판에 쓰고 풀이를 한 다음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개별 질문들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줌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줌 방에 들어가면 교수님 2분이 계시고 이제 들어가서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 1, 2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왜 이 분야인가 전전은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왜 이 분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고 나니까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공통 질문이 끝나고 나가지고 교수님들 각각이 약간 개별 질문 이렇게 탁 던져주시고 나서 아는 학생 있냐 이렇게 딱 말씀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먼저 손을 든 학생부터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뒤로 밀려버리면 앞에 그 말을 한 학생 답을 그대로 반복해버리면 아는 건데도 제 답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모든 면접방에서 다 처음으로 손을 들어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기억에 남았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딱 그 어떤 주제를 던져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랩노트를 칠판에 2분 동안 써봐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써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그 정해진 돈은 그 한 학기에 950만 원인데 그 중에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7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950만 원에서 그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장학생이냐 아니면 국비 장학생이냐에 따라서 내주는 주체가 다르긴 한데 본인의 실납부액이 75만 원인 것은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장학생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950만 원 중에서 한 43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30만 원도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월급에서 플러스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75만 원만 딱 한 학기에 내면 됩니다. 저는 아직 랩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시기라 가지고 랩이 정해지지 않아서 딱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대신에 스티펜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소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금액이 스티펜드의 경우에는 석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70만 원, 박사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최소 금액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조금 인상이 돼가지고 석사 기준 210만 원, 박사 기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받은 월급에서 등록금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나머지를 쓰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학교가 되게 넓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몇 번 잃었었던 경험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가 평지고 자전거 타기도 되게 좋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제 기준이긴 한데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뭐 롯데리아도 있고 카페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대전 자전거 타슈를 타면 하루에 1시간이 공짜라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은 안 걸리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1시간이 공짜? 네, 공짜예요. 1시간. 그냥 네. 타슈가 그 서울에 있는 따릉이나 시 공용 자전거 이런 거라서 어플만 받으시면 하루에 1시간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랩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을 선택할 때 본인이 관심 있는 특정한 딱 주제나 키워드가 있고 그거를 연구하기 위한 랩을 위주로 막 서치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고 제가 와서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자기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도 막상 경험해 보면 아는 거랑 좀 달라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분야는 관심이 있지만 실험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야이지만 관심 없는 주제를 받는다든지
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미리 인턴 같은 것들도 두루두루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타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도 막상 찾아보면은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잘 찾아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하고 2개 붙일까요?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펴야 될 것 같아요. 네.